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비타민 GCC입니다. 대표님들, 사업계획서부터 IR 투자 제안서 작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하고 답답하시죠? 오늘은 비즈니스 분야의 기획, 보고서 등 실무 문서에 대한 기획,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컨설팅까지 이지스토리 강신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신정 강사입니다. 지난 13년 차 동안 이 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즈니스 라이팅, 문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서, 기획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다양한 영역으로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막상 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들을 콘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보내기 이전에 받는 상대방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없는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은 뭐부터 작성하세요? 일단은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까부터 고민될 것 같아요. 네, 막연하고 뭐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혹은 책을 보면서 베낀다든지 주먹밥으로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장 먼저는 그 받는 측의 요구사항이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이 제안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보통 그 평가를 하거나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스타일처럼 한글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 민간 조직이나 민간 기관 혹은 민간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각화, 내용이 복잡하게 막 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시각화된 문서인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제작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구성에 가장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맞춤형으로 문서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사업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고,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사실 정보가 없거나 빈약한 쪽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를 반드시 앞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고 후반부로 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강점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 분석. 아무래도 누구나 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이 될 만한 가치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를 벌고 또 얼마의 실질적인 마진,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지 그 수익 재무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뒤에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실행 계획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업만 열면, 오픈을 하면 뭐가 사업이 굴러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냐 아니면 개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지 투자 계획, 투자 제한이라고 하는 영역도 담으셔야겠죠. 대상과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많은데 장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한다면은 사실 한 40장에서 50장 정도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담기는데요. 사실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서, 상대 측에 따라서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40, 50장을 보내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조직들이나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핵심적으로, 개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핵심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한 10장 이내로 추려가지고 그에 맞게 핵심적인 장표만 추려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발표는 보통 한 10분에서 길어야 요즘에는 발표도 잘 안 듣거든요. 최대 20분이라고 한다면 장표는 한 20장 이내로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Q&A도 적당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보통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매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요약문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다가요. 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듣는 대상이 누구냐, 제출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간과 정부는 요구하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정부가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 창업지원금을 주려고 할까요?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영역들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기술, 사업 모델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의지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아니면은 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다 라고 하더라도 특허 인증 과정이라든지 특허 시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시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 그것마저도 내가 딱히 없다, 스터디 자료라든지 고객 서치 자료라든지 시장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시는 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원금을 주려고 할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엔 일자리 창출, 공익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꾸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판만 버려놓는다고 이게 사업이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객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이 돼야 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내수 시장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미 전쟁터와 같은 그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다면은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 시장 활로 개척이라고 하는 계획들도 잘 담아주시면 정말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는 뭐가 제일 관심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 공익 실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사업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각적으로 좀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아무래도 투자금 회수와 추가적인 이익 아닐까요? 아, 그렇죠. 정말 역시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그리고 정말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얼마만큼이 벌리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이 자금이 그대로 나한테 상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을 만한 구석, 혹은 비상구 보호자 관리 방안이라든지 비상구 대책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투자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안심이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적인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증금 같은 것들, 아니면은 기술이 있다, 시설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적어도 팔면 50%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안전 자산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위험이 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엔젤 투자자가 그래서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 비타민 GCC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타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 비타민 GCC였습니다. 감사합니다.